2-1에서 하는 게 뭐냐면 군이 뭔지, 부분군이 뭔지 이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에서 뭘 했냐면 군의 뜻이랑 기본적인 성질을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부분군의 뜻이랑 근데 성질을 공부를 해야 돼. 아직 성질은 공부 안 했습니다. 공부할 거고 그래서 우리가 부분군의 뜻 보고 있었는데 부분군이 뭔지랑 부분군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거를 공부를 했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부분군을 만드는 방법 확실하게 부분군인 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부분군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하는 곳이 여기예요. 우리가 있는 곳. 그래서 처음으로 배운 게 뭐였냐면 원소 하나로 부분군 만들기 를 했고 그 다음에 집합으로 부분 집합으로 부분군 만들기 부분 집합으로 부분군 만들기 지금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원소 하나로 만드는 건 뭐냐면 원소 하나로 만드는 거는 정의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G의 거듭 제곱을 다 모은 거였죠. 이거였고 그 다음에 완전히 같은 말로 G를 포함하는 부분군 중에서 가장 작은 거 이제 이렇게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부분 집합으로 생성이 되는 거는 S의 원소를 자유롭게 연산해서 어제 원소를 다 모으면 된다고 했었고 얘 정의는 S를 포함하는 부분군 중에서 가장 작은 거였습니다. 여기까지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또 한 게 뭐냐면 주어진 부분군으로 또 부분군 만들기 부분군으로 부분군 만들기 우리는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부분군으로 부분군 만들기 H가 G의 부분군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또 새로운 부분군을 만들 수 있을까? 해서 봤는데 사실 H의 생성은 H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부분군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거든요. 생성은 다른 부분군을 만들 수가 없어. 그쵸? 그래서 부분군으로 부분군을 만들려면 조금 다른 조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G의 원소 스몰 g가 주어질 때 이거를 정의했어 저번 시간에 GH 인버스가 뭐냐면 GH G 인버스를 모은 거예요. H는 스몰 h는 H의 원소일 때 이렇게 정의를 하면 이게 뭐더라? 이게 다시 G의 부분군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원소를 뭐라고 했냐면 H의 켤레 원소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by G, 이 스몰 G에 의해서 켤레가 된 H의 켤레 원소라 했습니다. 그리고 얘를 뭐라고 했냐면 얘는 분명하게 G의 부분군이 되고 있기 때문에 H의 켤레 부분군 라고 했었습니다. 바이지. 이렇게 정의를 했었습니다. 뭐 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부분군이 뭔지를 공부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부분군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했고 요 켤레 관련해서 저번 시간에 했던 게 특히 SN의 이제 원소 이렇게 주어질 때 요 슈만치완의 켤레는 어떻게 된다? 슈만치완의 켤레 어떻게 된다? 시그마 A1, 시그마 A2 이렇게 그냥 함수로 작용해주면 된다 했죠? 슈나치아 안에 있는 거. 맞아, 시그마를 태운다. 이렇게 된다는 거 공부를 했었습니다. 됐죠? 그리고 또 저번 시간에 했던 게 사실 이제 우리가 공부한 많은 군들이 그냥 원소 하나로 생성이 되는 군 또는 부분 집합으로 생성이 되는 군이었다고 배웠습니다. 이제 G도 1로 생성되고 M의 배수도 M으로 생성되고 GN도 1로 생성되고 MGN도 M으로 생성되고 그 다음에 GN 스타는 N이 이제 원시근을 가지면 원시근 R을 가지면은 R로 생성이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뮤N은 뭐였냐면 N차 원시근의 집합이었죠. N차 원시근의 군이었는데 얘는 2의 N분의 2파이 I로 생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SN은 N차 맞아 원시근이에요. 원시근 아니고 단위근이에요. 2의 N분의 2파이 I 나였고 그 다음에 SN은 R과 1, 2로 생성이 된다고 했고요. 느낌표? 어디 느낌표? 자, 이렇게 된다 했는데 여기서 R은 뭐였냐면 1, 2, 3 땡땡땡 N 이렇게 된다고 했고 이렇게 정의란다고 했고 이거는 정의예요.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새로 정의한 부분군이 뭐였냐면 이 N이라는 친구인데 얘는 R과 S에 의해서 생성이 되는 그런 군이었습니다. 여기서 S는 뭐냐면 S는 합해서 N이 되는 거 1, N-1, 2, N-2 땡땡땡 해서 절반까지 소환을 곱한 거
결과까지 호환 곱한 거. 이 R과 S에 의해서 생성된 군이 이면체 군이라고 한다 했다. 그래서 R과 S로 생성이 됐다는 거는 기하학적으로 어떤 뜻이었어? 기하학적으로 정N각형에서 그쵸? R은 회전이었고 S는 대칭이었죠? 정N각형에서 R은 회전, S는 대칭이었습니다. 요렇게 된다는 거.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저번 시간 못한 건데, A에는 참고로, 길이가 3짜리인 순환치환 있죠? 길이가 3짜리인 거. A에는 짝치환의 군이었잖아. 짝치환 모은 거. 근데, 짝치환 중에서 가장 작은 짝치환은 항등치환을 제외하고 가장 작은 짝치환은 길이가 3짜리인 거야. 길이가 3짜리. 그렇겠죠? 길이가 3짜리인 순환치환이 가장 작은 짝치환이에요. 항등치환 제외하고. 그래서 얘는 1, 2, 3, 1, 2, 4, 땡땡땡, 1, 2n. 얘네만 있으면 생성이 됩니다. 가장 작은 짝치환. 그래서 3사이클로 길이가 3인 순환치환을 줄여서 3사이클이라고 3사이클? 3사이클에 생성이 된다. 여기까지 됐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A3는 1, 2, 3으로 생성이 되겠죠? A3는 1, 2, 3으로 생성이 된다. 그래서 A3는 순환치환이다. 순환치환. 순환군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A3 순환군이다. 알겠죠? 이런 걸 했고,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못한 거를 할 건데, 자, 우리는 지금 원소 하나로 부분권 만들기랑 부분집합으로 부분권 만들기랑 요거 했고, 그 다음에 부분근으로 부분권 만들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켤레 부분권 말고도 부분근으로 부분권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 이제 그거를 공부해볼게요. 자, 부분권이 2개가 주어집니다. 부분권 2개가 주어질 때 우리가 2가지 집합을 하나 정의를 할게요. HK랑 C의 H,K라는 건데 이건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HK는 HK를 다 모은 거야. 스몰 h는 h의 원소고 스몰 k는 k의 원소입니다. 이런 걸 다 모을게요. 그 다음에 C의 H, K라는 거는 HK, H 인버스, K 인버스. 자, 이런 원소를 다 모으겠습니다. 자, 이런 집합을 정의를 할 건데, 자, 얘네는 G의 부분권이 될까요? 안 될까요? HK나 C, H, K는 G의 부분권이 될까? 안 될까?
되니까 알려줄 것 같다고? 되니까 알려줄 것 같지. 근데 사실 둘 다 안 돼요. 둘 다 부분군이 안 됩니다. 둘 다 부분군이 안 돼요. 뭔가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될 것 같은데 안 돼. 근데도 정의한 이유가 있겠죠? 얘네를 정의한 이유는 나중에 굉장히 많이 써서 정의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가 부분군이 안 되면 의미가 없냐? 그건 아니지. 부분군이 안 되지만 부분군이 되게 만들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부분군이 안 되지만 행성을 가지고 부분군이 되게 만듭니다. 생성을 가지고 부분군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네는 의미가 있어집니다. 얘는 이제 뭐라고 할 거냐면 H와 K의 곱으로 생성되는 부분군에서 곱 부분군이라고 할 거고, 얘는 H와 K의 교환자 부분군이라고 하겠습니다. 교환자 부분. 왜 교환자 부분군이냐? 여기서 C의 H, K의 원소들 있잖아요. 얘네들을 우리가 교환자라고 하거든? H와 K의 교환자. 왜 이름이 교환자냐면, 다 H랑 K랑 교환이 되면은 인계 성립을 하겠죠. 인계 성립하겠지? 근데 만약에 안 되는 거야. 교환이 안 돼요. 만약에 교환이 안 되면은 HK 해서 이제 소가 법칙 써주면 H 인버스 해주고 또 K 인버스 해서 이런 식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얘가 하나의 원소가 된단 말이죠. G의 원소.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파악을 하면, 이 원소를 파악을 하면 H의 원소랑 K의 원소가 보완적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완적인지 알 수 있게 하는 또는 교환이 안 되는 원인에 해당하는 교환이 안 되게 하는 원인에 해당하는 그런 놈이다. 라고 해서 교환자라고 할 거예요. 교환자. 됐죠? HK, H 인버스, K 인버스를 우리가 교환자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C의 H, K라는 거는 H의 원소와 K의 원소의 교환자를 다 모은 집합인 거야. 근데 얘는 부분분이 되지 않지만 얘로 생성한 거는 항상 부분분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H와 K의 교환자 부분군이라고 하고, 특별히 교환자 부분군은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대괄호를 써서 나타내겠습니다.
됐죠? 앞으로 많이 볼 애들이기 때문에 지금 정의를 하는 거고, 아, 이런 것들도 부분군이 될 수 있겠구나. 부분군 두 개로 새로운 부분군을 만들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HK-KH가 아니라고? HK 인버스긴 하지. 아니, KH의 인버스긴 하죠. 근데 군에서는 이제 연산이 하나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고, 나중에 덧셈이랑 곱셈이 둘 다 있는 환에서는 그렇게 정의를 하긴 합니다. 환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해요, 교환자를. 이렇게 되고, 여기는 약속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HK랑 CH,K는 뒤에 부분군이 안 된다 했잖아. 이거가 왜 안 되는지 예시를 좀 볼게, 예시. 자, A4에 두 부분군이 있습니다. H는 이제 1, 2, 3, 4로 생성되는 부분군이고, K는 1, 2, 3으로 생성된 부분군이야. 그러니까 순환 부분군이죠. 순환군인 부분군. 이럴 때 HK랑 KH랑 H,K를 구하자. 그러면 일단 H는 먼저 적어봐야겠죠? H는 일단 항등치환이랑 1, 2, 3, 4가 있을 거고, 순환군이니까 제곱만 하면 되잖아? 어둑제곱만? 그래서 실제로 제곱을 해보면 1, 2, 3, 4 1, 2, 3, 4 이게 제곱이죠? 1, 2, 3, 4의 제곱. 1, 2, 3, 4의 제곱은 얘랑 얘는 서로소인 순환치환이죠? 서로소. 그러니까 교환이 되지. 이렇게 교환이 됩니다. 근데 이제 호환. 똑같은 호환은 곱하면 항등치환이죠? 그러니까 서로 역원이라는 거야. 1, 2, 1이니까 왔다 갔다 해서 항등치환이 돼요. 호환의 역원은 자기 자신입니다. 해서 이제 본인을 곱해버리면 호환은 항등치환이 돼버려. 항등치환. 이게 항등치환이고 얘도 항등치환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항등치환이야. 그러니까 얘는 미수가 2인 거죠. 미수가 2인 거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K는 항등치환이고 1, 2, 3이고,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길이가 K짜리 순환치환의 길이, 미수는 K다 했죠. 근데 얘는 길이가 3짜리니까 미수가 3이야, 그치? 그래서 하나가 더 있을 건데, 그럼 걔는 1, 2, 3의 제곱이겠죠? 근데 1, 2, 3의 제곱은 미수가 3이니까 1, 2, 3의 역치환이겠죠? 역치환. 근데 1, 2, 3의 역치환은 이걸 반대로 간 거잖아, 반대로. 그러면은 반대로 가니까 3, 2, 이렇게 되지? 반대로. 그러니까 얘는 말하자면 1, 3, 2인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3일이라 써도 괜찮고 3일도 괜찮고
13이라고 써도 괜찮습니다. 맞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K는 모든 원소를 써주면 상등 치환이랑 1, 2, 3이랑 1, 3, 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HK랑 KH랑 CH, K를 구하자고 했죠? 자, 그러면은 HK를 구해주면 HK 일단 이렇게 3개 나오겠죠? 3개? 1, 1, 2, 3, 1, 3, 2. 그 다음에는 1, 2, 3, 4 이렇게 3개 나오겠지? 1, 2, 3, 4 1, 2, 3 아래다 쓰자. 1, 2, 3, 4 1, 2, 3 그 다음에 1, 2, 3, 4 1, 3 이렇게 되겠지? 6개. 자, 이거 간단히 해봅시다. 얘는 1, 2, 3에 3, 4에 1, 3, 1이야. 그치? 이거 분해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1, 2랑 1, 2가 이렇게 있죠. 1, 2, 1, 2. 그러니까 서로 역치환이야. 그치? 그러니까 켤레라는 거야. 이 안쪽에 있는 거에 켤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를 간단히 해주면 되는데, 자, 안에 있는 거가 이제 1은 3으로 갔다가 3은 4로 가죠? 4야. 그치? 1은 4로 가. 그 다음에 4는 3으로 가, 그치? 그리고 3은 1로 갑니다.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러면은 켤레 공식 써주면 1이 2로 가니까 2, 4, 3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얘를 간단히 하면 얘가 되는 거예요. 됐지? 이 친구도 한번 해보자. 이 친구도 해보면 1, 2, 3, 4 1, 2, 4, 1, 3 이렇게 되죠? 근데 요거는 교환이 되기 때문에 교환을 해서 교환이 돼서 이게 날라가죠? 역치환일까? 서로 서니까 교환되고 날라가고 3, 4, 1, 3 이렇게 되죠? 근데 3, 4, 1, 4 앞에서 구했잖아. 앞에서 1, 4, 3이라고 했죠?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6가지의 원소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얘가 군인지를 보려면 연산을 해서 들어가는 게 없는 거가 생기면 군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원소를 연산을 했는데 닫혀있지 않는 거야. 닫혀있지 않으면은 군이 아니라는 거 볼 수 있겠죠? 2, 4, 3 여건이 없어요. 2, 4, 3은 여건이 아까 봤듯이 2, 4, 3 여건은 2, 3, 4가 되겠죠? 앞에서 했던 거를 앞에서 했던 거 이용을 해주면 2, 3, 4가 되겠지? 그래서 여건이 없습니다. 1, 4, 3도 여건이 1, 3, 4기 때문에 없어. 그래서 HK는 군이 안 돼요.
부분권이 안 됩니다. 부분권이 안 돼요. 일단 KH도 한번 해볼까요? KH. KH는 1. 똑같이 1, 2, 3, 1, 3, 2, 1, 2, 3, 4 나올 텐데, 교환이 안 되기 때문에, 1, 2, 3, 1, 2, 3, 4, 1, 3, 2, 1, 2, 3, 4. 얘를 또 따로 구해줘야 돼요. 그렇겠지? 얘를 또 따로 구해줘야 됩니다. 그럼 얘는 1, 3에 1, 2에 1, 2, 3, 4 있고 4고 이렇게 날라가지? 이렇게 날라가. 그러면은 1, 3, 3, 4인데 얘는 이제 1은 3으로 가고 3은 4로 가고 3은 4로 가고 4는 3으로 갔다가 3은 1로 가죠? 이렇게 되네. 순환치환으로. 이렇게 되고 다음 1, 3, 2, 1, 2, 3, 4는 1, 2, 1, 3, 1, 2, 3, 4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가 뭐야? 여기가 이거는 계산 안 해도 되죠? 요거는 얘랑 교환이 되니까 이렇게 되고 요 안에 있는 게 134라 했잖아. 134 134라 했으니까 여기다가 켤레 공식 써주면 234가 되겠죠? 요렇게 됩니다. 됐나요? 따라오고 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134의 여건이 없고 134에 234 여건이 없기 때문에 얘도 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여건이 이렇게 완전 반대로 가 있는 거야. 그렇죠? 얘는 지금 143의 여건이 여기 있고 243의 여건이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군이 안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교환자의 집합 좀 해보세요. 교환자의 집합 교환자의 집합은 일단 헷갈리니까 써놓고 교환자의 집합 써놓고 아니 HK 써놓고 교환자 집합을 한번 구해보면은 자 일단 이렇게 교환이 되죠. 교환되지. 왜냐면 항증원이니까. 항증원이랑 교환되잖아. 그러니까 교환자가 그냥 항증원인 거야. 얘네들은. 그렇겠죠? 교환이 되면은 2니까. 교환이 되면 2니까는 항등치환이랑은 교환이 되기 때문에 항등치환이 돼요. 교환자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세 개 살펴보면 자 얘랑은 교환되죠? 얘랑 교환되니까 교환자가 항등치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최종적으로 이렇게
얘랑 얘 교환자랑 얘랑 얘 교환자만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써보면 1, 2, 3, 4 1, 2, 3 1, 2, 3, 4의 역치환 1, 2, 3의 역치환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 교환자라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HK에다가 KH 인버스라 했지? 그래서 아까 우리가 구해 놓은 것들을 활용을 조금 합시다. HK랑 KH는 구했으니까 해봅시다. 그러면은 1, 2, 3에 1, 2, 3, 4에 역치환을 이렇게 하라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얘는 앞에서 계산을 했어. 1, 2, 3, 4, 1, 2, 3은 1, 2, 3, 4, 1, 2, 3은 1, 2, 3, 4, 1, 2, 3 2, 4, 3이었지? 2, 4, 3 이거 1, 2, 3에 1, 2, 3, 4는 1, 2, 3에 1, 2, 3, 4는 그렇지 1, 3, 4네 1, 2, 3, 1, 2, 3 1, 1, 3, 4 이렇게 되죠? 근데 1, 3, 4의 여권은 1, 4, 3이니까 요만큼이 1, 4, 3이니까 우리는 2, 4, 3에 1, 4, 3만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맞지? 근데 2, 4, 3에 1, 4, 3은 먼저 이거는 분해하지 말고 바로 한 개 구해버리죠? 1이 일단 4로 가고 4는 3으로 가니까 1, 3이야. 그 다음에 3은 이제 3은 1로 가고 끝이죠? 이렇게 수만치 하나 나오고 2는 4로 가죠? 2는 4로 가고 4는 1로 갔다가 아니지 4는 3으로 갔다가 3은 2로 가죠? 이렇게 수만치야 나옵니다. 그래서 교환자가 얘랑 얘 교환자는 뭐가 되는 거냐? 1, 3, 2, 4가 되는 거예요. 따라올까요? 조금 헷갈리죠? 그래서 얘는 계산을 해보면 계산하면 교환자 하나가 1, 3, 2, 4가 나옵니다. 자, 괜찮나요? 다들 괜찮니? 이렇게 교환자 구한 거예요. 그 다음 이렇게 교환자 구해봅시다. 교환자 해보면 1, 2, 3, 4 1, 3, 2고 그 다음 1, 3, 2에 1, 2, 3, 4에 여권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근데 1, 2, 3, 4, 1, 3, 2는 1, 2, 3, 4, 1, 3 아까 구했죠? 1, 2, 3, 4, 1, 3, 2는 1, 2, 3, 4, 1, 3, 2 여기 있지? 1, 4, 3이죠? 1, 4, 3 1, 4, 3 1, 4, 3 그 다음 1, 3, 2에 1, 2, 3, 4는 1 다시 1, 3, 2에 1, 2, 3, 4는 2, 3, 4지?
얘는 2, 3, 4죠? 그러면 이제 2, 3, 4의 역치화는 2, 4, 3이지? 2, 4, 3이죠? 이것도 한 큐 한번 구해보면, 한 큐 구해보면 1은 4로 가고 4는 3으로 갔다가 3이 다시 1로 가서 이렇게 순환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는 4로 갔다가 4가 3으로 가니까 이렇게 되고 3은 2로 가고 끝이죠? 이렇게 순환차 나온다. 그래서 얘랑 얘 교환자는 1, 4, 2, 3이 되는 거예요. 1, 4, 2, 3. 됐죠? 그래서 C의 H, K는 이렇게 세 가지 원소가 나옵니다. 따라오시죠, 다들? 여기가 부족하면은 너는 1단원이야, 오케이? 여기가 어려우면은 1단원 들어가서 복습을 합시다. 아! 됐다. 자, 그러면은 C의 H, K가 부분분이 된지도 한번 봐야겠지? 참 어려워. 좀 헷갈려 하더라고, 처음에는. 익숙해지면은 편한데. 이게 부분구일자 봅시다. 부분구일자 보려면은, 닫혀있는지를 봐야 되거든, 닫혀있는지. 근데 1324랑 1423을 곱해버리면, 곱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자, 1은 이제 4로 갑니다. 그리고 4는 또 2로 갑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는 이제 3으로 갔다가 3은 1로 갑니다. 이렇게 순환차가 나오고, 그리고 3 넣어주면 3은 2로 갔다가 2는 4로 갑니다. 그래서 3은 4로 가고요. 4는 이제 1로 갔다가 1은 3으로 가기 때문에 4는 3으로 가요. 순환치가 아니야. 그래서 얘랑 곱해주면 1, 2, 3, 4가 되는데 1, 2, 3, 4는 여기 없죠? 얘는 닫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분군이 안 된다. 라는 거예요. 됐니? 해서 실제로 교환자 부분군을 구해보면 교환자 부분군은 C의 H, K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부분군이죠. 행성이니까. C, H, K에 의해서 생성되는 부분이니까 얘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부분군이야, 그치? 근데 일단 얘가 군이 되려면 얘를 포함을 해야 돼요. 그치? 얘를 포함을 해야 돼. 얘를 포함을 해주면 되고 얘네들은 전부 위수가 2거든요? 위수가 2야. 1324 해주면 이게 서로소니까 교환해서 항등 시간이거든? 얘네들은 전부 다 위수가 2예요. 위수가 2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닫혀있고, 그러니까 그 자체로 여건이고, 그러니까 본인이 여건인 거야, 얘네들은.
그러니까 본인이 여번이고 그다음 닫혀있기 때문에 가장 작은 부분군이 돼요. 1, 2, 3, 4 포함을 해주면. 그래서 교환자 부분군은 1, 1, 3, 2, 4, 1, 4, 2, 3, 1, 2, 3, 4 이렇게 미수가 4짜리인 부분군이 나옵니다. 됐지? 괜찮죠? 자, 그러면은 이제 교환자 부분군을 구했는데 그러면은 곱부분군은 어떻게 되는 건가? 곱부분군. 곱부분군은 이제 HK로 생성되는 게 이제 곱부분군이란다 했잖아. 또는 KH로 생성되는 거. 그러면은 이제 얘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부분군을 찾아야 되는데 좀 번거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가장 작은 부분군이 되나? 번거로워요. 근데 일단 얘가 부분군이라면 최소한 원소의 개수는 6보다는 많겠죠. 지금 HK가 원소가 6개짜린데 군이 안 된다 했잖아. 맞지? 군이 안 돼. 근데 군이 되게 만들었어. 그러면은 원소의 개수는 최소한 6보다는 크겠죠. 맞지? 육보다는 큰데 HK는 일단 G의 부분군이잖아. 맞죠? 근데 부분군이면은 어떤 성질이 있냐면 이거 오늘 배울 내용이에요. 부분군이면 어떤 성질이 있냐면 미수가 부분군의 미수는 전체 군의 미수의 약수여야 돼. 지금 이제 G가 A4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잘 쓰면은 오늘 배울 건데요. G가 유한군이고 H가 부분군이에요. 그러면은 H의 미수는 G의 미수를 나눠야 됩니다. 이게 오늘 배울 거거든? 이걸 활용을 해주면 지금 HK의 부분군은 A4의 부분군일 텐데 A4의 부분군의 A4의 미수를 나눠야 돼. 약수야. A4의 미수는 얼마더라 얘들아? A4의 미수는 4팩 나누기 2니까 4팩 나누기 얼마지? 12죠? 그래서 A4의 미수는 12가 됩니다. 12인데 얘는 그러면은 무조건 12 약수여야 하잖아. 그치? 12 약수인데 6보다 큰 12 약수여야 돼. 그치? 6보다 큰 12 약수여야 되니까 얘 원소의 개수가 12개인 거야. 근데 A4의 부분군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12개, 최대인 거는 자기 자신이죠. 그래서 곱부분군은 자기 자신이 됩니다. 그래서 노가다를 하지 않고도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요 성질을 공부해볼게요. 자, 일단은 오늘의 목표는 뭐냐면 오늘의 목표는 G가 유한군이고 H가 G의 부분군이면
H의 위수는 G의 위수의 약수다. 이거를 증명을 하는 게 목표예요. 알겠죠? 자, 어떤 거를 알고 있어 하냐면, 먼저 동치관계. 라는 거 알고 있어. 동치관계. 영어로는 equivalence relation. 근데 동치관계가 뭐냐면 이거를 이제 정의하는 배경을 좀 살펴봅시다. 어렵냐고? 집합론이야? 자, 생각열기 한번 봅시다. 생각열기. 자, 지의 부분군 3에 생성되는 부분군이 있습니다. 요거에 속하지 않은 정수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의미가 없는 거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광순이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머지를 이용해서 분류할 수가 있어. 라고 했죠.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정수랑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정수를 분류하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G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3으로 생성되는 부분군, 이렇게 지금 부분군을 만든 거죠. 그럼 여기 있는 애들은 의미가 없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말하자면 3의 배수인 건데 이 부분군은 여기는 의미가 없는 거냐? 나머지는? 그게 아니라 우리 광준이의 말에 따르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애들, 나머지가 1인 애들이랑 나머지가 2인 애들,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하자는 거야. 그러면은 얘네들이 의미있게 분류가 된다는 거죠. 의미있게 분류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나머지가 같다는 거를 분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합동을 배웠지. 합동 배웠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모듈러 3이라고 하는 이 합동 관계에 의해서 나눠진 거야. 이 합동 관계에 의해서 0과 합동인 애들, 1과 합동인 애들, 2와 합동인 애들 이렇게 나눠진 거야. 맞지? 그리고 나머지라는 개념도 정수에만 있는 개념이고 일반적인 군에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에요. 그치? 그리고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합동을 정의를 했었냐면 실제로 A랑 B랑 모듈로 N으로 합동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정수에서는 나머지가 있기 때문에 나눈 나머지, A를 N으로 나눈 나머지랑 B를 N으로 나눈 나머지가 같다 라고 할 수 있었지만 우리가 나머지 없이도 정의할 수 있었죠. 나머지 개념 없이 합동을 정의한 방법이 있었어. 뭐였지? 나머지의 개념 없이 합동을 정의한 방법. 맞다. A-B가 N의 배수다 라고 정의를 하면 나머지의 개념이 없이도 우리가 합동을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그치? 이거를 똑같이 군에다가 하는 거야. 이걸 똑같이 군에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지금 그겁니다. 그러니까 정수에다가 합동을 정의를 해서 이렇게 군을 쪼갰듯이 군에다가 합동을 정의를 해서 이렇게 쪼개겠다는 거예요. 군을.
올해 목표는 이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거 뭐냐면은 이렇게 정말 쪼개지냐, 정말로 이제 합동을 주면 쪼개지냐, 이거를 좀 다시 한번 공부를 하고 싶어. 합동을 주면 쪼개지는가? 이거를 공부를 해봅시다. 자, 먼저 지가 있는데 지금 모듈러 3으로 합동을 줬어. 그러면은 이렇게 쪼개진다 했어? 쪼개진다 했는데 어떻게 쪼개지는 거냐면 뭔가 이제 여기서는 나머지 같은 거겠지? 나머지가 같다. 나는 기준으로 쪼개지는 거죠. 서로 다르게. 이런 기준에 의해서 지금 합동으로 쪼개지고 있어. 합동이 주어지면 합동이 주어지면은 이 합동을 기준으로 해서 이걸 기준으로 분할이 된다 라는 건데, 근데 사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집합에 같다, 뭐랑 뭐는 같아 라고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 버리면은 이 같다라는 기준 하에서 그 집합이 분할이 되겠죠? 당연히. 예를 들어서 학교가 있으면은 학년이라고 합시다. 학년. 한 학년에 이제 이렇게 합시다. 같다라는 관계를 같다를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같은 반에 있다고 할 거예요. 같은 반에 있으면 같은 학생이다 라고 합시다. 같은 반에 있으면 같은 학생이라고 약속을 합시다. 약속. 같은 학생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같다는 게 아니라 이 기준에서 같다고 하겠다는 거예요. 같은 반에 있으면 같은 학생이다 라고 하면 이제 1반 학생들 있을 거고 2반 학생들 있을 거고 이렇게 나눠지겠죠? 요즘 10반까지 없나? 나 때는 10반까지 있었는데 1반 학생, 2반 학생, 10반 학생 이렇게 나눠지겠죠? 또 같다라는 기준이 있으면은 집합이 분할이 됩니다. 같다를 정의를 해주면 집합이 분할이 되는데, 그러면 수학적으로 같은 관계라는 걸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나? 수학적으로 같다, 같은 관계다, 같은 관계에 있다, 이걸 어떻게 정의를 해야 하냐 이 말이죠. 징해지시는 거냐고? 아니, 같은 관계에 있다를 어떻게 정의할까? 자, 일단은 이거는 집합론 내용이고, 집합론 내용은 제가 조금 증명 없이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어떤 집합이 있어요. 이렇게 A란 집합이 있는데 여기에서 A랑 B랑 같은 관계에 있대요. 같은 관계에 있대. 그리고 C랑 D도 같은 관계에 있대. 이걸 같은 관계를 나타내는 기호로 합시다. 얘랑 얘 같은 관계에 있대. 그리고 X랑 Y도 같은 관계에 있대. 이렇게 묶은 거야. 같은 관계에 있다는 거를. 그러면은
어떤 게 나오냐면, 어떤 식으로 정의할 수 있을 거냐면, 일단 어떤 관계에 있다는 거는, 관계에 있다는 것? 이거를 순서상에 대응을 시켜봐. 순서상에 대응을 시켜보면, 관계에 있다는 거는 일단 순서상으로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관계라는 거는 A 곱하기 A의 부분집합으로 정의를 합니다. 이게 조금 이상할 수 있는데, 이게 집합물상 정의라서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관계라는 건 A 곱하기 A, 그러니까 곱집합의 부분집합으로 정의를 해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A랑 B랑 관계 있습니다. X랑 Y랑 관계 있습니다. C랑 D랑 관계 있습니다. 이거를 다 순서상의 대응을 시켜서 이게 지금 관계에 있는 애들인 건데, 그럼 사실상 얘네들은 곱집합의 부분집합이잖아. 그렇죠?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관계라는 거는. 그러면은 A랑 B랑 이런 관계에 있다는 건 어떻게 정의를 하냐? A, B가 요 관계의 부분, 관계의 원소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됐죠? 이게 조금, 이게 무슨 소리지? 기호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느낄 수 있는데,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됐죠? 그래서 A랑 B의 관계가 있다는 거는 A, B랑 순서상이 요 관계라는 집합에 들어가면 된다. 집합의 원소면 된다. 로 정의를 하고요. 그랬을 때 이제 이 관계가 동치 관계라고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이 관계가 동치 관계라는 거 어떻게 정의를 하냐? 자, 너무 당연하거든요. 자, 우리 동치 관계 배운 거 하나 생각해보면, 우리 등호가 있으면 등호. 등호가 대표적인 동치 관계거든. 먼저 등호는 어떤 성질이 있냐? 첫 번째, A랑 A는 같습니다. 모든 A에 대해서. 맞지? 자기 자신이랑 같아야겠죠? 그리고 A랑 B랑 같으면 B랑 A도 같겠죠? 이것도 등호의 성질이지? 그리고 A랑 B랑 같고 B랑 C랑 같으면은 A랑 C도 같겠죠? 이것도 등호의 성질이죠? 이걸 똑같이 가져오는 거야. 똑같이 가져와서 이 물결표가 동치 관계이려면 모든 A의 원소에 대해서 A랑 A가 관계에 있어야 됩니다. A랑 A는 관계에 있어야 되고, A랑 B가 관계에 있으면은 B랑 A도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A랑 B랑 관계가 있고 B랑 C랑 관계가 있으면 A랑 C랑 관계가 있어요. 이러면은 우리가 이 물결표를 동치 관계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건지 알겠나요, 여러분? 이렇게 동치 관계를 정의를 해요. 동치 관계를 정의를 하는데, 조금
아리까리 할 수 있으니까 예시를 좀 들어줄게, 예시. 살짝 추상적인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치? 자, 우리가 A를 복수수 전체 집합이라고 합시다. 복수수 전체 집합이라고 하고 어떤 두 복수수가 관계가 있다는 거를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이렇게 정의가 돼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얘는 동치관계일까요? 동치관계인가? 요거는 세 가지를 테스트하면 되는 거야. 먼저 모든 복소수에 대해서 G랑 G는 관계가 있나요, 여러분? G랑 G 관계가 있죠. 왜냐면은 G의 절대값이랑 당연히 같잖아. 맞죠? 맞고, 그 다음에 B랑 W랑 관계가 있다고 해봅시다. 관계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뭐야? 그러면은 G의 절대값이랑 W의 절대값이 같죠? 그러면은 W의 절대값이랑 G의 절대값이 같은 거지. 맞지? 그러면은 W랑 G도 관계가 있죠? 그래서 G랑 W랑 관계가 있고 W랑 뭐랄까 알파랑 관계가 있다 해보자. 그러면은 G랑 W랑 절대값 같고 그 다음에 W랑 알파랑 절대값이 같은 거죠. 그러면은 등호는 이게 되니까 이렇게 되지. 그래서 G랑 알파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의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 관계는 동치 관계인 거예요. 1랑 마이너스 1은 같은 수였구나. 그치? 이 동치 관계가 주어지면 같은 거지. 그러니까 이런 같다라는 기준을 이렇게 잡아버리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C라는 집합을 보면은 이 동치관계에 의하면은 절대값이 같은 거를 다 같다고 하겠다는 거죠. 한 뭉탱이로다가 뭉탱이로다가 유리계층으로 절대값이 같으면은 하나로 같다는 걸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반지름이 1인 원을 생각을 하면 얘네가 지금 믿으세요? 얘네가 지금 다 동치관계에 있는 거예요. 얘네가 다 동치관계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기준 하에선 같은 거예요. 맞지? 맞아요. 원점을 중심으로 한 원들이 같은 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이제 같은 거야. 얘네가 하나씩 요렇게 다 같은 거예요. 이 기준 하에서는 뭔 말인지 알겠을까, 여러분? 이걸 보면은 우리 수학과 학생들 이거 생각나는 거 없어? 위상이 생각날 텐데? 그래. 모르겠음 말고. 자, 그리고 상위상 맞아. 상위상. 너무 좋은데? 맞아. 그리고 이제 A가 C의 원급인 실함수라고 해봅시다. 선생님, C의 원급인 실함수가 뭐예요? 이건 뭐냐면 미분 가능하고 도함수가 연속인
연속인 그런 함수들의 모임입니다. 그런 실함수의 모임. 실함수의 모임인데 여기에 우리가 fx랑 gx랑 관계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은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의할게요. f'x랑 g'x가 같다.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관계를. 그러면 이 관계는 동치관계일까요? 자, 한번 보자. 자, 이미의 fx에 대해서 C의 원급인 이미 fx에 대해서 fx랑 fx는 관계가 있나요, 여러분? fx랑 fx는 관계가 있죠. 당연히 자기 자신이랑 보함수 같잖아. 그 다음에 fx랑 gx랑 아이고 fx랑 gx랑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은 f'x랑 g'x가 같다는 거지? 그러면은 g'x랑 f'x가 같죠? 그러면은 gx는 fx랑 관계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 fx랑 gx랑 관계가 있고 gx랑 hx랑 관계가 있다 해보자. 그러면은 fx는 프라임 g 프라임 x고 그 다음에 g 프라임 x는 h 프라임 x죠. 자, 그러면은 f 프라임 x랑 h 프라임 x랑 같죠. 이거 왜 그럴까? 이것도 사실 증명해야 되거든요. 해석학 시간에. 이거 해석학 시간 증명을 하는데 어떻게 증명하냐면 일단 f 프라임 x랑 g 프라임가 같다는 거는 f g 프라임이 0이라는 거죠. 그리고 g-h 프라임이 0이라는 거지. 그래서 얘를 더하면은 f-h 프라임 0이거든요. 그래서 f랑 h랑 프라임이 같은 거거든, 사실. 조금 더 엄밀하게 하려면. 잔이가 얘를 덧세 못했구나. 증언대로 해야 되냐? 왜냐면은 이거는 사실 그 함수가 같다는 거기 때문에 함수가 같다는 거라서 함수가 같다는 거는 그 막 값이 같다는 거랑 똑같이 쉽게 다룰 순 없거든. 그러니까 사실 이 말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같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하나 다루는 거 이제 a는 b고 b는 c여서 a는 c다 라고 하려면은 하나 이긴 거거든. 뭔지 알겠어요? 하나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는 건데 지금 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된다는 걸 해야 되거든. 그러면은 내가 비가산계만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확인을. 그래서 사실 조금 더 엄밀하게 하려면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너무 많은 값이 같다는 걸 내포하기 때문에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심오하죠?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동치관계라는 걸 그렸고요. 세 가지를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동치관계 맞고
이제 그래서 얘는 어떤 거냐면 사실 F'X랑 G'X가 같다는 거는 우리가 적분을 배워서 알지만은 이게 지금 평행이동 관계에 있다는 거죠. 이렇게 Y축 방향으로. 얘네가 다 똑같다는 거야. 얘네가 다 같은 거예요. 동치관계에서는 이거는 다 똑같은 거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런 그래프가 있다 해봅시다. 이런 그래프. 얘랑 얘랑은 완전 다른 거지. 얘랑 얘랑은 다르지만 근데 이렇게 Y축 평행이동 한 것끼리는 같은 거야. 이런 동치 관계가 있는 거예요. 됐을까? 이렇게 하면 아까도 봤듯이 뭘 할 수가 있냐면 같은 것끼리 모은 거를 생각할 수 있지. 우리 방금 보면은 얘는 지금 어떤 집합이냐면 X를 모은 건데 1과 관계가 있는 것들을 모은 게 사실 S1이었던 거야. 맞지? S1은 반지름이 1인 단위원이라 했죠? 복소수에서. 오케이? 1과 2 주어진 동치관계가 있는 복소수를 다 모은 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뭐랄까 반지름이 2인 원은 집합으로 쓰면 어때? 집합으로 쓰면은 X를 모은 건데 2랑 관계가 있는 거를 다 모은 거지. 얘는 맞죠? 그러니까 동치관계가 주어지면 이렇게 서로 다른, 그러니까 서로 다르다고 분류할 수 있는 그런 집합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분할한다는 거죠, 씨를. 분할을 시키는 그런 집합이 생겨요. 근데 A라는 집합에 동치관계가 주어지면은 여기 이제 A랑 관계가 있는 것들, 그 다음에 A랑 B는 동치관계 없을 때 B랑 관계가 있는 것들 이렇게 해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얘네가 반장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반장.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 동치관계에 의해서 얘는 반지름이 1이야. 얘는 반지름이 2야. 얘는 반지름이 3이야. 얘는 반지름이 4야. 반지름이 2분의 3이야. 이런 식으로. 반장을 하면 선택할 수 있겠죠? 동치관계가 아니라 그냥 관계 안 나눠진다. 맞아요. 동치관계가 아니라 그냥 관계면은 분할이 안 될 수 있어. 막 섞일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같다, 다르다가 명확한 관계라는 거예요. 동치관계는. 동치관계는 주어진 기준으로 같다, 다르다가 명확하다는 거야. 명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할이 되는 거예요. 그냥 관계면은 이제 A랑 관계 있는 거, B랑 관계 이렇게 교집합이 생길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반장을 아무거나 선택을 해서 이런 집합으로 쪼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네를 뭐라고 하냐면 얘네는 지금 집합이 A랑 관계가 있는 놈들을 다 모은 거지. 여기 있는 애들은 그렇죠. 여기 있는 애들은
A랑 관계가 있는 애들을 다 모은 거예요. 여기 있는 애들은 B랑 관계가 있는 애들을 다 모은 거야. 맞지? 그거를 뭐라고 쓰냐면 그거를 A랑 관계가 있는 놈들을 다 모은 걸 대가로 A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A의 동치류 라고 하는 거예요. A의 동치류. equivalence class 맞죠? equivalence class. 맞아. 동치류. 그리고 여기 반장, 우리가 선택한 요 반장 있죠? 요 반장을 선택한 한 친구 있잖아. 얘를 대표 원소라고 합니다. 대표 원소. representative. representative이라고 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우리 방금 본 예시에서 C에 이제 절대값이 같다 라고 동치 관계를 줬습니다. 여기에서 1의 동치류는 뭡니까? 라는 거죠. 1의 동치류. 1의 동치류 아까 봤듯이 반지름이 1인 그런 원이 되겠죠? 맞지? 자, 그러면은 조금 어렵게 해볼까? 그러면은 자, 루트 2 더하기 i의 동치류는 뭘까요? 이랬어. 루트 2 더하기 i의 동치류는 그랬습니다. 그럼 루트 2 더하기 i랑 관계가 있는 것들을 모은 게 되겠죠? 근데 이 관계는 절대값이 같은 거잖아. 맞지? 루트 2 더하기 i는 이제 루트 3이고 이런 원이 있겠죠? 반장 선고가 잘못된 것 같다고? 근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반장이 항상 양의 실수일 필요는 없잖아, 그치? 항상 양의 실수를 반장으로 뽑아버리면 그럼 물신양면이 물신양면 때문인가? 그럼 안 돼, 여러분. 원이? 착한 사람 눈에 원이야. 득장 못했어. 이렇게 됩니다. 뭔지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봤듯이 뮤 동치류의 대표 원소는 대표 원소는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거야, 사실. 알겠죠? 꼭 대표 원소가 예쁜 꼴일 필요는 없습니다. 라는 거. 반장이 될 수 있으면은 대표 원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한 없지. 근데 이렇게 쓰는 순간, 이렇게 썼다는 거는 내가 반장을 얘로 하겠다는 뜻이야. 반장 얘로 하겠다는 뜻이라서 그때 얘가 대표 원소가 되는 거지. 대표가 꼭 한 명이야 하나야,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기호를 말하는 거야. 얘는 A랑 관계가 있는 데를 다 모은 거잖아. 근데 이 말을 했다는 거는 A를 대표로 내가 대표로 뽑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대표 원소로 하는 거예요. 이 기호를 쓴 순간 A는 대표 원소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나 아까 저 예시에서 얘랑 같은 집합을 만들긴 하겠지.
같은 집합을 만들긴 하겠지만 이 기호에 담긴 의미가 그거라는 거예요. 이 기호가 뭘 의미하냐? 얘를 반장으로 해서 얘가 반장인 반의 애들을 다 모아주세요라는 뜻이야. 근데 그게 대표원서의 의미예요. 됐죠? 어디 있을까? 여기 있구나. 그래서 일단 동치를 했고 이 동치류를 다 모은 거 있죠? 여기 예시에서 보면 C가 사실 동치류 서로 다른 동치류로 다 분할이 되겠죠. 근데 합집합 A는 음이 아닌 실수고 음이 아닌 실수일 때 이렇게 다 이제 합집합을 해주면 C가 나오겠죠? 맞지? A가 음이 아닌 실수일 때 A의 동치류를 다 합집합을 해주면 C가 되겠다. 그리고 이제 A의 동치를 다 모아봐요. A의 동치를 다 모아버리면은 이 집합은 C를 분할하는 그런 집합이 돼요. C에 분할이 됩니다. 얘는 C에 분할이 된다. 그러니까 서로 소라는 거야. 이 집합의 원소는 서로 소라는 거예요. 교집합이 없다는 거야. 왜냐면 같다 다르다가 명확하기 때문에 교집합이 없는 거예요. 교집합이 없어요. 그래서 C의 분할이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떤 집합 A가 있을 때 동치관계가 있어요. 동치관계가 있어. 그때 이제 이렇게 동치류를 다 모은 거 있지. 동치류를 다 모은 거를 뭐라고 하냐? 이거를 A의 목집합이라는 거야. A의 목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로는 A 모드 릴레이션 이렇게 씁니다. 합집합, 교집합은 학교에서 배우는데 복집합은 예전에 배웠죠? 문 처음 할 때. 복집합을 배웠고 그 다음 목집합을 배우는 거야 지금. 어떤 건지 알겠어요? 왜 이름이 목집합인지 알겠죠? A를 나누는 집합이기 때문에 목집합이 되는 거야.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렇게 되고 우리가 아까 방금 봤듯이 D에다가 이 릴레이션을 이제 나눈다. 이렇게 정의를 했다 합시다. 알지?
이렇게 하자. x랑 y랑 관계가 있다는 거를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은 실제로 이거는 우리가 봤듯이 합동이죠, 합동? 합동이지? 그러면은 G의 모드 합동은 뭐냐면은 요 3의 배수, 빼서 3의 배수인 거가 같은 거잖아. 그래서 얘는 0의 동치류, 1의 동치류, 2의 동치류가 되는 거야. 됐을까? 그러면은 G가 이렇게 있으면 0이 있고 1이 있고 2가 있죠? 근데 이제 0과 관계가 있는 거는 3의 배수지. 0과 관계가 있는 건 3의 배수죠. 이렇게. 그 다음 1과 관계가 있는 거는 1, 4, 7, 10 이런 거지. 그치, 합동 동치 관계지. 2, 5, 8, 11, 14, 17, 2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가 이제 0의 동치류라고 하는 거고 얘가 1의 동치류라고 하는 거고 얘는 2의 동치류라고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얘를 모은 게 이제 G의 목집합이 되는 거지. 요 합동에 의해서 요로 3에 의해서 됐나요? 자, 이런 건데 자, 빨리 합시다. 11번 동치관계인지 판별하래요. 본 G가 있을 때 X, Y의 관계를 이렇게 정의하는데 적당한 G의 원소가 존재해서 Y는 G, X, G 인버스로 정의를 하겠대요. 그럼 이게 동치관계 되나? 될까요? 첫 번째, 먼저 자기 자신이랑 관계인지 봐야겠지? 자기 자신이랑은 어때? 항쟁원을 가져오면 자기 자신이랑 관계 있죠? 맞죠? 그러면 이제 X랑 X는 관계가 있는 거야. 그리고 X랑 Y가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은 적당한 G가 존재해서 Y는 GX, G 인버스죠? 그러면은 그럼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는 G 인버스 XG라고 쓸 수 있지. 맞죠? 그럼 우리는 G 인버스를 선택을 했다고 보면 되는 거지. G 인버스. 얘는 G 인버스의 X의 G 인버스의 인버스죠. G 인버스가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X랑 Y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맞지? X랑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X랑 Y랑 관계 있고 Y랑 G랑 관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적당한 G1, G2가 존재해서 Y는 G1X, G1 인버스고 G는 G2, Y, G2 인버스죠. 자, 그러면은 이제 Y 자리 이거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G는 G2, G1,
x g1 인버스 g2 인버스죠. 그럼 얘는 g2 g1 x의 g2 g1의 인버스지. 근데 g2 g1은 g의 원소잖아. g2 g1은 g의 원소니까 아 x랑 g도 관계가 있구나 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동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G의 원소를 서로 켤레냐 아니냐로 쪼갤 수가 있는 거야. G의 원소를 너 켤레야? 켤레 아니야? 너 얘랑 켤레 아니야? 이런 식으로 쪼갤 수 있는 거야. A랑 켤레 있는 애, B랑 켤레 있는 애, C랑 켤레 이런 식으로 쪼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동치 관계니까. 됐나요? 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진짜 우리의 목표 금방 해요. 이거 금방 합니다. 자, 어떤 관계를 줄 거냐면 G에다가 우리가 X랑 Y랑 모듈러 N으로 합동이다 라는 거는 이렇게 정의를 한다 했죠? 그래서 나머지 없이도 동치관계를 정의할 수 있다고 했고 그 동치류의 대표 원소가 사실 다 나머지였던 거지. 근데 이거를 우리가 분의 원소로 한번 써봅시다. 분의 원소로. X, Y는 정수의 원소고 분의 언어로 써주면 X 더하기 마이너스 Y가 G의 부분군인 요 N의 생성 있죠? N의 생성? N의 생성에 들어간다 이렇게 써도 되겠지. 맞아? 그러니까 이게 합동의 정의인데 이거를 군의 언어로 쓴 거예요. 맞아요?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군으로 확장을 해볼게. 똑같이 군으로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군 G가 있을 때 X, Y의 관계를 이렇게 정의하겠다는 걸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X, Y 인버스로 정의할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부분군을 하나 주어졌다 해봅시다. 부분군이 하나 주어졌다 했을 때 H의 원소다 이렇게 정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동치 관계가 될까요? 얘 동치 관계 될까? 동치 관계가 되니까 물어봤겠지? 자, 이미 X에 대해서 X 인버스 X 해주면은 항정원이라 포함되잖아요. 그쵸? X 인버스 X가 항정원이니까 항정원이라 포함될 거 아니야, 그때? 부분군이니까. 그래서 X랑 X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X랑 Y랑 관계가 있고, Y랑 G랑 Y 관계가 있으면은, Y 인버스 X가 H에 포함되는데, 근데 H가 부분군이니까 요거에 여건이 포함이 되겠죠? 여건이 포함이 됩니다. 근데 여건이 X 헷갈리니까 Y 인버스 X의 여건 해주면 X 인버스 Y가 H에 포함이 되죠. H에 포함되지? 그러면은 우리 요 관계 정의에 따라서 X랑 Y도
그 관계가 있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x랑 y랑 관계 있고 y랑 g랑 관계 있으면 y 인버스 x가 h에 있고 g 인버스 x가 h에 있죠? 자, 그러면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거는 x랑 g랑 관계가 있냐 이걸 보고 싶어. 아, 이게 x가 아니구나. y군요. y. 자, 그러면은 g 인버스 y 곱하기 y 인버스 x의 y 인버스 x의 y지. 그냥 곱해주면 되네요. y 인버스 x. 이거 h의 원소죠. 이거 h의 원소, 이거 h의 원소니까. 그치? 근데 이거 계산하면 뭐야? 이거 계산하면은 g 인버스 x잖아. 그러니까 g 인버스 x가 h에 포함이 되니까 인버스 x가 h에 포함이 되니까 x랑 g랑 관계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 관계는 뭐다? 무슨 관계? 이 관계 무슨 관계다? 이 관계는 동치 관계다. 맞아요. 동치 관계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관계 이름 따로 있냐고? 이 관계도 이름이 있긴 한데 교재는 없어요. 좌합동 관계라고 합니다. H에 의한 좌합동 관계 라고 하는데 왜 좌합동인지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보면은 저게 동치관계니까 동치류를 생각할 수 있잖아. 목집합을. 자, G를 저 관계로 나눠볼게요. 지금 주어진 관계는 얘예요. 주어진 관계 얘입니다. 아, 얘는 그러면은 동체면 이렇게 되는데 이 동체류를 한번 써보자. 동체류는 어떻게 될까? 동체류는 x를 모은 거야. 근데 a랑 관계가 있는 애들을 모은 거야. 그치? 근데 a랑 관계가 있다는 거는 x 인버스 a가 h에 포함되는 거죠. x 인버스 a가 h에 포함되는 거지. 자, 그러면요.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 인버스 a가 h라는 어떤 h의 원소예요. 이거 h는 h의 원소다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자, 그러면은 a는 xh가 됩니다. 맞죠? xh가 되죠? 여기를 조금, 이게 사실 이렇게 되긴 되는데, 반대로 합시다. 정리가 안 예뻐져서.
A랑 관계 있는 것들 해주면 A 인버스 X가 H에 포함되는 거고 A 인버스 X가 H고 H는 H의 원소 그리고 X는 AH 이렇게 되죠? 별거 없어. 똑같아요. X가 이제 AH니까 얘는 AH를 모은 게 되겠죠? H는 H의 원소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동치류는 어떤 거냐면 A의 동치류는 H의 원소에다가 A를 곱해준 거 왼쪽에 A를 곱해주는 게 이제 A의 동치류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로 AH라고 쓸 거예요. AH. 기호가 납득이 되죠, 다들? H의 원소에다가 A를 곱해서 얻은 집합이라서 기호 납득 되시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할 거냐면 이 A의 동치류를 A의 좌잉여류라고 할 겁니다. 좌잉여류라고 할게요. 여기 있죠? G에 대한 H의 좌잉여류라고 하고 GH를 나타낸다. 그 G는 당연히 요거의 대표원소니까 좌잉여류의 대표원소다 라고 해도 되겠죠? 동치류니까. 자, 그럼 진짜 다 왔어. 그러면은 G가 주어진 관계에 의해서 나눠지는 거예요. H, AH, BH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거야. 그렇게 해서 동치류니까, 그치? 동치류니까 나눠질 텐데 자, 당연한 거지만 H의 원소 이렇게 쭉 있고요. AH의 원소를 쭉 나열을 해. 그러면 여기다가 H의 원소를 A를 곱해서 얻어지는 거죠. 맞지? 그러니까 얘랑 얘는 지금 비교를 하면 원소의 개수가 같은 거야. 얘는 지금 원소의 개수가 전부 똑같은 거예요. 원소의 개수가 전부 다 똑같은 거야. 맞아? 1대1 됩니다. 왜 1대1인지는 겹치는 게 있을 수 있지 않나요? 라고 한다면 자,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H1이랑 H2가 달라요. 얘랑 얘가 다르거든? 그런데 AH1이랑 AH2가 같을 수 있냐? 라는 질문인 거잖아. 1대1 대응이 아니냐는 질문은. 근데 이거는 소가 법칙 때문에 모순이죠? 이건 소가 법칙 때문에 다른데 함수값이 같을 순 없어. 맞죠? 아무튼 1대1 대응이 되고요. 그래서 1대1 대응이 있으니까 얘의 크기랑 얘의 크기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의 원소의 개수랑 n개, k개랄까, k개? 여기 안에 k개가 있고, 여기도 k개가 있고, k개 있으니까, g는 k의 배수가 되겠죠? 맞지? g의 원소의 개수는?
여기까지인가? 근데 K는 뭐였냐면 H의 원소의 개수였잖아. K는 H의 원소의 개수였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H의 위수인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군의 위수는 원래 군의 위수에 약수여야 한다. 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라그랑지 정리입니다. 됐죠? 오늘 아주 중요한 거 했는데 이게 될까 얘들아? 어렵죠. 어려운데 어떤 개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G에다가 동치관계를 하나 줘. 동치관계를 주면은 어떤 동치관계냐면 이런 동치관계예요. 그러니까 합동, 정수에서의 합동의 일반화에 해당하는 그런 동치관계를 주면은 이렇게 크기가 똑같은, 사이즈가 똑같은 애들로 분할이 되는데 사이즈가 같은 애들로 분할했기 때문에 약수가 된다. 부분군의 원소끼리? 아 그치 H는 사실 말하자면 얘는 2H인 거지. 아, 2의 동치료. 상등의 동치료인 거지. 상등원과 상등원이랑 동치관계 있다는 거는 이 인버스 X가 H냐? 라는 건데 이 인버스는 2잖아. 그래서 부분군의 원소는 다 동치료가 되지. 부분군 자체가 동치료가 된다. 2H다. 아까 정수에서도 똑같이 그랬었죠? 정수에서 지웠나? 정수에서도 나머지 0인 애들, 1인 애들, 2인 애들 해서 얘가 부분군이었잖아. 그치? 얘가 부분군이었고 얘는 이제 1 더하기 n인 거죠. 1 더하기 n. 2 더하기 n인 거고. 됐지? 와우, 어메이징. 오늘 굉장히 중요한 정리했습니다. 라그랑지 정리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표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